탄핵당한 윤석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국무 제2인자로서 옆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냐. 갑자기 방미 일정에 잡혀가지고 트럼프를 독대하고 현안을 좀 해결하는 그런 극적인 그림 같은 거를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.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에 당신 좀 뭐 직접 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며요. 그게 사실이라면 가능성은 있겠죠. 네.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.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. 그런 얘기가 전원을 통해서 사석에서 한 얘기라고 하면서 흘러나오는 거. 그것도 일종의 간복이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정치적 근육이 지금 제대로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마 순간부터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? 꽃가마를 태워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이거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여권의 혹은 국민의힘 계열의 원샷이 한대행한테만 지금 가잖아요. 왜 출마했는지 모를 의아스러운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. 네. 한대행이 출마를 안 한다고 결정해버리면은 대선 후보도 힘을 받지 못하는 지금 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네.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아이고.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 출마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? 글쎄, 근데 뭐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고 또 8년간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민물하고 바닷물처럼 좀 다릅니다, 여건이. 네. 예. 행정과 정치라는 부분. 예. 소위 말하는 그 정치적인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. 공직사회에서는 접하지 못한 중상모략, 뭐 비방, 뭐 별의별 걸 다 겪어야 돼요. 그때, 그런 것 때문에 반기문 총장도 예. 무너지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? 예. 과연 그런 정치적 근육이 얼마나 있을까? 그건 지금 퀘스천 마크고요. 또 더군다나 탄핵당한 윤석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국무총리인데 그러면 정권의 제2인자로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 독선 불통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저 비상경까지 제2인자로서 옆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냐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라고 좀 그때그때 제어를 하고 간언을 했냐.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한다는 거잖아요. 비상경까지는 몰라도. 정권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흐르게 된 것. 비정치적인 정권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청산할 것인가, 어떻게 그걸 속죄하고 반성하고 떨쳐내고 새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또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. 그거 없이 그냥 가기가 쉬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신의 입으로 마지막 소명이라는 얘기를 벌써 몇 번 했어요. 안정적인 국정 운영, 뭐 중립적 대선 관리, 거기다가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관세 분쟁,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잘 처리하겠다. 그게 나의 마지막 소명이다. 근데 이제 이 말을 업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, 그러면 이건 딴 사람한테 맡겨둬도 괜찮다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떻게 자기가 이 납득을 시킬지. 근데 결국은 뭐 갑자기 방미 일정에 잡혀가지고 트럼프를 독대하고 현안을 좀 해결하는 그런 극적인 그림 같은 거를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최소 열흘, 보름 안에는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5월 3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니까요. 출마하려면.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에 당신 좀 뭐 직접 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며요. 그게 사실이라면 가능성은 있겠죠. 네. 앞으로 보름 안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임명한 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. 헌재가 이제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보수 쪽 인사를 2명을 넣어야 된다.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
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.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.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까요? 뭐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봤는데 네. 참 지금 다행인데 그런 얘기가 전원을 통해서 사석에서 한 네. 얘기라고 하면서 흘러나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. 네, 네. 더군다나 뭐 우당까지 포함하면 거의 190석의 절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고 또 지금 타의 추종을 풀어갈 위력 주자인데 그것도 일종의 간복이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를 툭툭툭 지금 던지면서 일탈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제 조건들을 하려면 그 간보기만으로는 안 돼요.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제 그까지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그래도 이제 또 미국 가서 한 방에 큰 거 터뜨리면 다 묻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진다. 뭐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립니다.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행보 있지 않습니까? 뭐 울산 방문하고 광주 방문하고 그런 전원 같은 거를 흘리고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인 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서 결정하고 행동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분명히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죠. 적어도 지금 한대행 주위에 뭐 국무조정실이나 네, 네. 뭐 모르겠습니다. 용산 비서실까지도 뭐 도와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 스태프들은 도와줄 거고 또 정치권에 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 좀 도와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.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뭐 친윤 의원들이 많이 그럴 수도 있다고. 뭐 연판장에 서명할 사람이 54명인가 뭐 그렇대잖아요. 4명인가 6명.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자발적으로 뭐 굉장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럴 네네.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이요? 그 실패한 정권, 탄핵된 정권의 제2인자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죠. 그러니까 이 정권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 극복 방안 뭐 이런 것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다 고백하고 그렇지만 이건 아니어서 나는 이번에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근육이 지금 제대로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마 순간부터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? 한간에는 뭐 그 부인한테 뭐 공격이 집중될 것이다. 뭐 무속도 있고 네. 뭐 박정은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. 뭐 실제 민주당은 그걸 준비를 할 겁니다.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근육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못 버티거든요. 그러니까 과연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. 그것도 좀 관점이고 결국은 그래서 꽃가마를 태워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. 뭐 비난하고 말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꽃가마를 타서 국힘 플러스 한덕수의 그 최종 후보로 그래서 국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방탄막을 네. 아이언돔을 설치가 되는 뭐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간을 보고 뭐 제스처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한덕수 개인만 보자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면 맞받아치고 소리도 지르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. 그런 것하고 정치적 근육하고는 좀 다른 문제일까요?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뭐 강조를 했죠. 그냥 예의하고 그냥 그러지 마라.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.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 명확하게 하고 나가서 싸워라.
라고 했기 때문에 총리가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을 거지 그게 뭐 정책 근육은 아닐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 한 권한대행 추대론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좀 존재감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. 많이 왜소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좀 이거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 아닌가요? 원래 민주당 경선은 뭐 답정너고 네, 네. 그러니까 뭐 흥행 요인이 전혀 없고 이쪽 국민의힘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네. 극적인 반전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흥행몰이를 굉장히 신경을 썼죠. 네.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 내부에서부터 뭐 10명이 넘는 사람이 한덕수를 찾고 네. 또 지도부도 초창기에는 좀 상당 부분 뭐 허용 그냥 방관을 했잖아요. 네. 그 결과 여론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 예비주자들보다 한덕수 높게 나오죠. 대행이 더 높게 네. 나오고 그러면 이 대표 주자는 한덕수가 더 낫지 않나 네, 네. 라는 게 반 이재명 진영에서 서서히 여론이 모이니까 언론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권의 혹은 국민의힘 계열의 원샷이 한대행한테만 지금 가잖아요. 네. 나머지 예비 주자들은 8명, 예. 굉장히 흩어져서 뭐 단발로 나가거나 네. 그러니까 드럼통에 들어가고 뭐 이런 기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국민의힘 경선은 일종의 지역 예선으로 격화될 것이다. 어차피 한 명 올라와도 한덕수 대행이랑 그렇죠. 네. 지역 예선에 불과하다. 그래서 뭐 지역 예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본선 우리 그렇죠. 그게 중요해 하고 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왜 출마했는지 모를 의아스러운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. 네. 예비 후보 중에. 뭐 딱 집어주시긴 좀. 예. 네.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중량감이 같이 좀 내려가는 네. 그런 느낌이 들죠. 예. 그러면은 만약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안 한다고 결정해 버리면은 선출된 대선 후보도 힘을 받지 못하는 지금 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네.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아이고. 그러면 일단